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직전 문턱까지 갔습니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은 여권 의원들 주도로 1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기본 수 법안 필요 표결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입니다.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피고인 구하기에 충돌은 법사위 전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갖고 재판소원 막관문인 본회의 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수를 늘리는 통과돼 법 왜곡죄와 이른바 허리채비를 마쳤습니다. 질 없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본회의 통과 KBS 김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을 청와를 함께합니다. 제안 심탄회한 관세 협상 문제, 민생 처리 전망입니다. 국민 청와대로 갑니다. 지난해 실에서 만난 150입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초당 협력 방안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통으로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했는데 당장 국회 협조가 투자 특별법 문제와 행정 정책 전망입니다. 민생 입법 처리를 두고 문도 국회의 속도가 느려 아쉬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당부할 것으로 합당 수사권 문제 등으로 당청 간가 표출된 가운데 관련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회동 대통령은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을 찾았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김행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KBS 뉴스 한덕수 전 이어서 이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인정된다면 이 전 장관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관측이 나옵니다. 박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전 행안부 장관. 불과 그것도 에서 즉흥적으로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실 CCTV 영상.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모양 특검이 단전단수 조치 지시라고 한 장면입니다. 이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약 16분 동안 마주 앉아 서류를 돌려보며 상의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을 이용해 장관을 도모한 윤 전 대통령에게 가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구형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전 장관가 인정 중형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 오후 2시 KBS 1TV에서 생중계됩니다. 내란 우도를 받는 의 선고도 오늘 KBS 박서빈입니다. 트럼프 한국의 관세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이번엔 디지털 규제 등의 관세 장벽을 미국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 기자입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문재인 부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를 한국으로 옮겨 비공개로 이어갔습니다.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일 자료에 포함된 비관 자동 제한 완화, 농업 효율화, 디지털 차별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농업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고 자동차는 양국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 디지털 영역입니다. 특히 구글, 애플 등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협상의 쟁점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국내 데이터의 지도 정보를 보관하라는 고수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를 해외에 두고 안보를 제공하는 기술적 전해졌습니다. 플랫폼 정보통신망 우려도 여전한 상황. 우리 정부로서는 바꿔야 해서 국민이 그런 것들도 좀 차별하는 게 좀 더 잘 설명 민주 처리돼서 쟁점 8일 당정 2월 임시국회 민생과 경제법안 등을 조화시키겠다며 우선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법과 헌법 개정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나섰습니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총리와 이렇게 분명히 하다면 그것이 입장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했는 없었습니다. 6월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공격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바란다. we took and we'll have to see if we take out more. 우리가 이번 회동에서 물질 물론 기념일에 요구하지 않는다며 했습니다. 또 시위 진압에서
국민 앞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공격법은 10명 것으로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통해 숨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지난 당분간 금리도 뉴욕 미국의 1월 빈혈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4만 훨씬 많이 늘었고 전문가 4.3 달보다 낮아 전문 밑돌았습니다. 8만 개 넘는 자리가는 가 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에 대해 시장 상황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을 인하해 왔는데 이렇게 노동 상황이 개선된다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7월 인하 분위기가 다소 고용지표 발표 후 연설에 나선 슈미드 있다며 물가 금리 수준이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KBS 뉴스 연금이 진출했습니다.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퇴직연금 하면서 법인도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경영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법 개정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연금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못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직접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 수익률은 3배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금 시장에서 40여 개 민간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한 해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민간 금융회사 측에서는 지금도 자본시장의 큰 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 민간 금융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적립금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쓰일 우려합니다. 비율을 생각합니다. 공단이 참여할 때 퇴직연금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면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을 전망 KBS 성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있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4.84포인트 오른 5,449.33회, 코스닥은 4.17포인트 내린 1,110.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약보합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 17만 원 돌파하며 신고가를, SK하이닉스도 3%대 강세입니다. 음식료와 금융, HBM과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지주사와 방산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적과 증권사 호평 등으로 현대 GF홀딩스와 HD현대, 페노션과 녹십자 상승이 눈에 띕니다. 반면 금호타이어와 이마트, LG전자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두와 우리기술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9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제과 강국 독일에서 설탕은 줄이고 건강은 채우, 이른바 로우 슈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쾰른 국제 과자 박람회 현장. 올해 전시장 전면을 장식한 주인공은 설탕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넣지 않은 저당, 무당 제품들입니다. 단순히 단맛을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천연 원료나 혁신적인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수급이 불안정한 카카오 대신 해바라기 씨 등을 발효해 초콜릿 특유의 풍미를 완벽히 재현한 신제품이 큰 인기입니다. 건강한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독일 제조사들은 설탕을 최대 30%까지 낮춘 라인을 아예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Ob da jetzt weniger Zucker ist oder mehr, dann nehme ich auf jeden Fall das mit dem wenigen Zucker und mehr Protein. 덜 달게, 더 건강하게라는 변화된 인식이 독일을 넘어 전 세계 제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살면서도 달러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스타트업이 근로 수입을 달러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좌에서는 해외 단기 고용을 모집하는 사이트 활용을 비롯해 번역 업무, 인공지능 AI에게 일본어를 학습시키기 위한 일본어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엔화로 환산했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수강생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 상품을 등록하는 일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나오는 중고명 하드 컬렉션 등가 좋아. 다만 국가 관행이 발생 주의가 세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추위를 체험하기 위해 3,000km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중국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지린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린성 터산 마을에서 특별한 줄다리기 시합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남부 광둥성에서 온 관광객이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 얼음판에서 힘차게 줄다리기 시합을 펼칩니다. 어린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 10명으로 구성된 눈 체험단입니다.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我来自广州，我最喜欢的是看雾凇。我最喜欢坐那个滑雪圈，从那个雪的那个坡滑下来。 지난 1월에만 후난성, 후베이성, 상하이, 광시 등 중국에서 대표적인 아열대 기후 지역 53개 체험단 4,200여 명이 터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무 보트 타고 설원 달리기, 겨울 낚시, 그리고 얼음 무릎만큼 쌓인 눈밭을 걷는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란 살구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중부 지아라이성. 노란 살구의 황금빛 꽃망울이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라는 천혜의 조건에서 숙련된 지역 농민들이 전통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chăm quanh năm vậy rồi coi như là từ hạt giống luôn. Thì uống nắng thế thì nó cũng tạo thế đủ dáng. 베트남 최대 명절인 음력설을 앞두고 재배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풍요를 기원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의미의 꽃으로 베트남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는데요. 농민들은 최근 수세기를 이어온 전통적인 재배 방식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라는 현대적인 판매 전략을 더해 활로를 더 넓혔습니다.
Bán mai trên mạng thì cũng có cái ưu điểm là em được bán mai cho khách đi ở xe, mua mai ở trên mạng để gửi về quê. Tụi em bán mai theo cách livestream. 농민들의 땀방울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 음력설을 앞두고 GRI의 황금빛 봄기운이 전국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만 4년이 됩니다. 연일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설을 타격하고 있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은 주택이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과 2살 배기 아들 쌍둥이, 1살 배기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Почула вже, коли він пікірував, а воно, оце все пламя, і на мене стекла полетіли, і пісок, якийсь глина, якась щось, оце все на мене.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전국에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까지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러시아가 전선 후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지난해에만 2,5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전쟁 발발 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전안과 관련한 미러 정상 간 알래스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러시아에 제재만 가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협상안은 진정한 평화 계획 수순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오는 19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평화위 참여에 긍정적인 만큼 종전한 의견이 없자 불만을 표출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가 지나치게 어려워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교육부 조사 결과 출제위원 검증부터 실제 출제 검토 과정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답률이 76%에 이른 지난해 수능 영어 37번 문제.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절대 1등급이나 2등급은 맞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돼 지난해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를 겨우 넘겼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한 2등급 조사 결과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정하면서 역량 검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처음 출제된 문제 중 40%에 이르는 19문항이 실제 시험을 앞두고 교체됐습니다. 국어 1문항, 수학 4문항이 바뀐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라든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출제 과정에서 교체되는 문항 수가 다수 나온 거로. 워낙 많은 문항을 바꾸다 보니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 살필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교사 출제위원 비중이 다른 영역보다 낮아 고교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출제위원의 교재 집필 이력 등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고 교사 출제위원 비중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출제와 검토 시간을 줄여 난이도 조절에 더 투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최근에는 이 휴게소가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외관이 마치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지난해 말 개장한 경기 안성의 한 휴게소로 이번 설 첫 귀성객을 맞습니다. 상행, 하행이 분리된 기존 휴게소와 달리 양방향 차량을 1,000대 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의 휴게소는 이제 조금 비좁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넓고 쾌적하고 백화점처럼 다 안쪽으로 매장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좋죠.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대형 의류 매장,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를 갖추어 온 가족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휴게소 뒤편에 마련된 산책로입니다. 내년에는 고3 호수와 연결되면서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성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대형 미디어 월도 설치돼 지역 관광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멋진 관광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멋진 공예품들, 그리고 안성 시민들의 친절한 마음을 경험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귀경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전 문을 연 경기 용인의 휴게소도 고속도로 상공에 하트 모양으로 지어져 눈길을 끕니다. 반도체 첨단 산업을 이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드론 택시 체험 시설과 조리, 서빙 로봇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휴게소가 지역의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지만 비싼 음식 가격은 방문객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휴게소 측은 가격이 싼 소포장 메뉴를 늘리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금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연 먼지 안개에 덮여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매우 탁한데요.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 대구와 경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지금 김포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일부 경북 지역은 49일째 건조특보가 유지되면서 건조특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서울이 9도, 청주대전 10도, 광주 11, 대구는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점점 기온은 상승세를 타면서 주말에는 초봄같이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가정 내 생활 수칙은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공기 중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있는 새벽이나 오후 시간대에는 환기를 피해주세요. 두 번째, 미세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청소기보다는 물걸레를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향초의 사용은 피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네 번째, 요리를 할 때는 환기팬을 가동해 미세먼지가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정에서 건강 생활 수칙을 잘 지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세요.